민주당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을 해라. 그런데 예. 밀리면은 화기를 총기를 사용해라. 공포탄 라고 쏘고 그렇죠. 순서대로인데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 짚어주시고요. 세 분 다. 예. 또 하나는 그러면 부하들에게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고 자기는 내뺐다는 거잖아요. 야 이건 정말 저질이네요. 제가 1월 3일 날 이제 08시 한다는 거를 캐치를 하고 1월 2일 날 경호처에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직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사전적인 그런 지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현장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지시가 있었다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사전 미리 다 한 건 아니었던 것 제가 같고. 사실 그 당일날 그 경호처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두 분과 동시에 문자로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팩트를 저희가 확인해드렸죠. 그러니까 군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도 군과 대치 상황이라고 했다가 1시간 정도 뒤에 저희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뒤에 이제 대치 상황 아니다. 요거 이제 경호처에서 먼저 확인해 준 내용이고 또 다른 게 뭐였냐면 윗선과 실제 직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크다. 큽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 현관 안까지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했는데 결국 온도차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거명되는 그 임원 간부 3명과 예. 그 강제에 의해서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10분 전에 골 때리는 문건이 하나 나왔어요. 경호처장이 박종준이요? 네. 입장문이라는 걸 냈어요. 네. 예. 저는 경호처장이 입이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입장문을 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작성해 준 것처럼 뭐 쭉 뭐 블라블라 길어요. 자기들 뭐 열심히 해왔다 뭐 이런 얘기 빼고 되게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거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이유가 국임당의 주장 논리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건 수사권 논란은 이미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거 서부지법에서 조금 전에 체포영장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명분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 됐고 마지막 이게 3번째인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라며 요거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방어하겠다. 제가 딱 한마디로 반박해 드릴게요. 네. 대통령 경호실장은 경호처장은 이걸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만 했다면 직권 남용입니다. 거기에는 법률 비서관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박종준이 이렇게 오버하는 까닭은 뭐예요? 자기도 내란의 아주 중요한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내란의 중요 종사자로서 형사벌적인 거를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협력을 한다고 한들 본인이 이제 경찰청장, 서울청장 직접 연락해서 이제 집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경찰대 이익인데 이분이 이익이 분들이 연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셨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희 같이 일할 때도 들려온 에피소드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차장을 할 때 경호실 차장을 할 때 위수 지역에 대해서 본인이 명령을 내리고 한 게 이순신 장군 동상 그 밖으로는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FM대로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뒤집어서 보면. 그리고 차장 때도 외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동기들이 문자로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득하는 것들을 꽤나 이제 보내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원칙론자고 수석 졸업했고 행정고시도 합격을 했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보면 야인으로 있다가 어떤 음덕을 입어서 발탁이 된 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판사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대체로 막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이판사판의 입장. 그리고 한 가지 요거 범죄로 보면 공범관계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공범관계에서 제가 이제 몇 번 스픽스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슷한 의식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있는 거고 그 보좌를 연이어서 받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조차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또 요거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네. 말씀 길어졌는데 이 인맥도를 보면은 참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말없이 있죠. 상대적으로 말없이 있는 거죠. 엊그제 이제 네. 사표 낸다 항명하고 했는데 충남 공주입니다. 박종준 공주죠. 공주장 충남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계속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나상원, 문상호, 곽종근 전부 이제 충남 대전 분들이고 또 지금 당에서 입장을 세게 내고 있는 윤상현 고향이 충남 청양입니다. 권영세 충북 음성이에요. 나경원 충북 영동입니다. 물론 부친 뭐 나경원 씨 어디 가면 자기는 충북의 딸 어디 가면 네네, 어디의 왔다 딸 갔다 맨날 하죠. 하지만 네. 김홍일 충남 예산이죠. 윤곽근 충북 청주입니다. 네. 저도 충청도 사람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도 아니 상하고 참 화가 윤석열도 나는데 뭐 충청도 연고를 그래서 주장하잖아요. 맨날 제2의 고향이. 예, 제2의 고향이라고 하고 아버님 네,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하는데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대부분 약간씩 마이너했던 사람들을 뭐 혜택을 주고 발탁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말없이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그 어떤 점으로 연결된 그 인맥들 이런 속에서 집단적으로 좀 헤어나지 못하는 면도 있지 않은가. 네, 유력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일날로 한번 들어가 봐요. 예. 근데 이제 경찰에 계셨으니까 예. 제가 아는 경찰 지난 많이 당해본 입장에서는 예.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말 총을 쏘는 상황이라면야 별개의 문제지만 예. 몸으로 스크럼 짜고 있는 거 또 차벽을 막아놓은 거 이런 건 정말 쉽게 예. 진압하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됐는데 우리 박광천 전 행정관은 좀 취재를 해보셨다면서요? 예, 제가 그날 당일날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관, 뭐 경위권 한 명, 경사권 한 명과 통화를 했는데요. 기가 차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다. 예, 왜냐하면은 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자체도 궁금했다. 비교적 예를 하나 딱 든다면은 이제 처음에 차가 막혀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경찰관들이 길을 뚫어줬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안내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길 뚫는 게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티격태격 계속 하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아, 우리가 혐의못 체포할게. 우리가 수갑 있다. 그 아저씨 저 사람이 많지 않느냐. 얘기했대요. 밖에 또 150명 대기하고 있다. 지원 요청해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 이거 뭐 부딪히면 안 되고 저거 우리 알아볼게.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타협을 해볼게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